우리가 이 임직원이다 그러면은 기업이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모임도 마찬가지게 되겠지만 기업이나 단체나 또는 어떤 기관들이 됐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편의상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원과 직원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위해서 강연을 참 많이 합니다. 강연을 정말 많이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연이라는 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강연이 어떤 강연이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직원들,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들의 이 임직원을 위한 이 강연이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갖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직원을 위한 이 강연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요 임직원을 위한 강연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위한 강연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이 이런 강연을 할 때는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 자신 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기왕이면 임직원들이 힐링을 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잘 가면서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서 기업도 좋고 임직원들에게도 좋고 또 마찬가지로 단체나 기관에서도 단체 기관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함께 또 하나는 바로 임직원들에게 복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요 임직원들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강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그냥 인사 담당자 또는 이 강연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의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임직원이 원하는 것을 몰라요. 무엇을 원하는지. 자, 그러면 임직원이 원하는 건 뭐냐? 결국은 임직원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임직원들의 인생. 어떤 강연이 필요한지를 알려면은 임직원이 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임직원 자신이 기업이라든가 단체나 기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정말 거기에서 뭐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실현을 하던 아니면은 그 목적에 맞도록 정말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가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 되거든. 각각 개인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관계, 가족관계, 그 다음에 목적관계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됐든 관계적인 것이 됐든 즉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는 내가 어떤 명예를 갖는다든가 인기가 많아진다든가 또는 내가 실적으로 유명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고 자선, 봉사, 기타 등등 하면서 거기에 행복을 느껴가는 이렇게 가치를 소유하거나 또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 등에서 임직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직원에게 하는 강연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이 강연의 종류를 보면은 몸과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 힐링 강연입니다. 자, 이 힐링 강연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 관련 마음이 안정적으로 또는 즐겁게 편안하게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 또는
이 조직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 관계는 임직원 관계는 다 목적 관계입니다. 그 의미 관계, 가족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관계에 있을 때 인간관계를 잘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재밌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 마음과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힐링을 해서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기왕이면 조직 생활을 해 나가면서 기업 단체 기관에서 임직원으로 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그거를 힐링을 하고 하는 이런 식의 힐링 강연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힐링 강연이. 자, 이것만 있느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가치에 대한 지식 강연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강연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됐던 이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이 가치를 해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일명 자기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직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를 더 잘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지만 학력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기 개발에 관련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직무 관련돼서 직무 지식이라든가 또는 학력에 대해서 어학에 대해서 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자격을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식 강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을 위한 강연은 크게 힐링 강연과 지식 강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에게 필요로 강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게 하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가든 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식 강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가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식 강연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에게? 임직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딜 가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가치에 또는 가치 추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강연은 매우 중요해요. 문제는 힐링 강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임직원들을 우리는 목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예요. 목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인데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 또 즐거움과 재미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를 위해서 결국은 임직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식은 각자 개인에게도 매우 유용하고 이 조직의 목적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강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힐링 강연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기업, 단체, 기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정신건강까지 정신건강을 위한 강연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해가면서 많이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에게 있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한다. 결국은 치유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강연들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가느냐? 이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의 목적에도 부합이 되면서 왜?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원들을 기왕이면 안정되고 편안하게 정신건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결국은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힐링 강연입니다. 힐링 강연이라는 게
우리는 이 힐링 강연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힐링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힐링이라는 개념을 알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힐링을 왜 합니까? 힐링, 치유 왜 합니까? 결국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벗어나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힐링과 치유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거, 상처를 힐링하는 거, 상처를 치유하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힐링을 할 때 스트레스 힐링하는 것과 상처를 힐링하는 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회피하거나 또는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회피하거나 또는 제거를 하려고 드는, 즉 스트레스를 피해버리거나 또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원천을 제거를 해버림으로써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해서는 회피 제거를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위로를 하려고 들거나 위로 또는 공감. 우리는 공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위로 또는 공감을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위로 또는 공감을 받으려고 하고 또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나 또는 의존을 하려고 듭니다. 이 관심 받는 이유가 바로 의존하기 위해서 받는 게 바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인간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하고 상처는 위로 또는 공감을 그리고 관심과 의존을 이렇게 가는 것이 누구나 다 힐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힐링을 합니다. 누구나. 근데 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또는 혹시나 안 될지도 모르니까 복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하는 차원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하고 치유하는 강연이 많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관련돼서 강연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회피합니다. 왜? 제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를 하면서 뭐를 하냐? 힐링을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힐링을 해요. 도망가요. 피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직원들도 똑같아요. 보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 스트레스로부터 회피를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넌 떠들어라. 나는 그냥 그래 오늘 뭐 먹지 이러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딴 생각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바꾸던가 생각을 내려놓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힐링을 합니다. 대표적인 힐링 방법이 회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이게 바로 회피 방법이거든요. 스트레스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자, 문제는 이게 회피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반복되고 또는 회피하는 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회피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자신에게. 무의식이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가 들어온다 일단 피하고 봐. 왜 자기가 피했는지도 몰라요. 왜? 습관적으로 가니까. 즉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회피 습관을 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회피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피하는 걸 잘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회피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이 회피 습관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회피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힘들어진 이 스트레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뭐를 하려고 드냐면 이제는 회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거를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때는 뭐를 많이 하냐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는 공격을 합니다. 상대를 무력화시켜버림으로써
그거를 아예 제거를 없애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편해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 제거를 합니다. 요 또한 힐링입니다. 제거를 하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다루라. 그래서 직장에서 화를 내고 있다. 조직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 또는 내가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 이게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힐링을 시킵니다. 자, 이게 반복이, 이 제거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뭘 갖게 되냐면 제거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 그러면은 이 회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강연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회피 힐링에 관련되는 강연을 하게 되면은 요거 할 때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미 회피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방법에 관련, 회피하는 이런 관련되는 강연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를. 그게 싫어.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그냥요. 자, 그런데 제거를 하고자 이 제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 강연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에. 거의 완장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거를 합니다. 힐링을. 그런데 제거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힐링한다, 뭐한다, 강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싫어합니다. 강연 그 자체가 싫어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안 함으로써 제거를 해요. 그리고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다? 강사한테 막 공격을 한다든가, 회사 직원들한테 내가 니들을 위해서 복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왜 이렇게 됐냐는지 모르겠다. 막 책임지고 하고. 왜? 그 사람 자신이 제거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피 습관을 가진 사람이나 제거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강연을 싫어합니다. 강연을. 회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하는 강연을 싫어하고 제거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제거에 관련되는 강연을 싫어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게 왜? 처음에는 좋았는데 저절로 싫어지게 되고 왜? 또 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왜? 자기 자신한테 회피 습관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회피하는 힐링 강연, 제거하는 힐링 강연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아요. 굉장히 좋고 이렇게 되는데 반복되게 됐을 때 오는 거는 회피 습관을 만들어주면서 강연 자체가 무력화되게 돼버리고 제거에 관련된 제거 습관을 만들면서 자칫하면 강연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무력해지고 잘못된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드냐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처음에는 힐링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제거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습관을 만들어줌으로써 바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을 때 사람이 이상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즉 회피하고 제거하는 거는 왜 했습니까? 회피하고 제거하는 거는 이 회피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는 타인을 공격합니다. 즉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합니다. 제거는. 그래서 회피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 제거하고 제거 습관은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버립니다. 즉 타인을 힘들게 만들고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처다. 그러면 상처는 분명히 위로와 관심을 누군가는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에 관련되는 강연에 보게 되면 위로하고 공감에 관련되어 있는 강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를 하는 방법, 공감을 하고 뭐를 하는 방법 이런 게 해서 이런 관련되는 위로와 공감 분명히 힐링 강연 맞습니다. 힐링 됩니다. 대단해요. 내가 진짜 이제 뭐 좀 될 것 같아.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거나 또는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불필요해져요. 왜 그러냐? 바로 위로와 공감에 관련되는 습관을 갖습니다. 위로와 공감의 습관을 가져요. 이미 내가 습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공감에 관련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필요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공감에 관련되는 습관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누군가 힘들어한다 뭐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위로하고 공감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위로와 공감만을 가지고 위로와 공감을 했는데 이게 상처가 이제 힐링이 됐는데 위로와 공감 가지고는 이제 힐링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뭘 갖게 되냐면 이제 관심을 받고 또는 관심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의존, 유명한 사람들 또는 내가 관련되는 직장에 뭐 상사가 됐던 누가 됐던 주변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누군가에게 의존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힐링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할 때 상사를 어떻게 하는 방법, 뭐 그게 다 뭐냐? 바로 관심과 의존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는 강연이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거나 지속이 되게 되면 뭘 갖습니까? 관심의 습관, 의존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위로와 공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련된 힐링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과 의존에 관련된 힐링법과 관심과 의존에 관련된 습관은 타인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결국은 힘들게 만들고 타인을 괴롭게 만들고 타인 또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된 힐링 강연은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초기에는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힐링, 스트레스와 상처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속 또는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상한 습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뭐를 가느냐? 나 편하자고 타인을 공격을 하고 나 편하자고 타인한테 매달리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즉 한마디로 해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파괴를 하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게 결국은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파괴하는 그런 결과, 그건 힐링이 아니잖아요. 나 편하자고 타인을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강연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임직원을 위한 강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힐링계,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에 뭐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처음엔 굉장히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임직원들에게 힐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괜찮네? 지속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가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기업의 목적,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임직원들을 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일을 할 때도 자기 편하자고 타인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승질내고 화내고 막 갑질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이 파괴하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강연의 후유증이에요. 문제점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그래서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를 하는 겁니까? 기업, 단체, 기관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직률이 엄청 높아져요. 이직률이 높아지게 되고 일을 해도 주어진 것만 하고 뭔가를 왜? 나 편해야 되니까. 남들이 힘들던 말던 남들이 일을 하던 말던 나는 휴가야. 그냥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융통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인력 낭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의 목적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임직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기업 강연을 왜 할까요?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최소한 인사 담당이 됐던 경영자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정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힐링 강연에서 회피나 제거에 관련된 힐링 강연 또는 위로 공간과 관심 의존에 관련된 이런 힐링 강연은 한두 번으로 끝내야 돼요. 한두 번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회피 습관이 안 되고 이게 안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만들게 되냐면 이게 모르는 채 그대로 그냥 유명하다, 좋은 분이다, 뭐 자격 있고 못 따지고 이래가면서 그거 어차피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자기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게 되냐면 이 임직원을 위한 강연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게 돼. 이걸 모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정말 괜찮은데 점점 지속되고 또는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인생이 파괴돼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막 파괴돼요. 왜?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기업에서,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야 되냐면 이러한 기업이 원래 원하지 않았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이런, 원래 그걸 원해서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강연하고 뭐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강연이 필요하냐? 초기에는 이런 힐링 관련되어 있는 강연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하고 반복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임직원들이 좋아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힐링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힐링 습관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돼요. 힐링 습관. 이게 진짜 복제예요. 힐링 습관, 처음에 힐링 습관 만들자라고 그렇게 해서 도입을 했다. 무조건 도입을 했다. 그러면 임직원이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와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 당장 힐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왜 안 돼? 가장 홍도가 완전 떨어져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면 초기에는 힐링 강연이 매우 좋습니다. 몇 번 이렇게 해서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배운 게 많구나, 내가 힐링이 됐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힐링 습관을 형성하는, 힐링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힐링을 하거나 또는 상처를 힐링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제거하면서 힐링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상처를 위로 공감하고 관심 의존하면서 제거를 하고 힐링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인데 스트레스를 무의식이 저절로 힐링을 해버립니다. 상처를 저절로 치유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뭘 갖습니까? 굳이 회피하려고, 제거하려고, 또는 위로 공감하려고, 또는 관심 의존하지 않아도, 어떤 힐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저절로 힐링을 해버립니다. 치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편안한 일상으로, 행복한 일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바로 힐링 습관입니다. 이게 힐링 습관이에요. 자, 이 힐링 습관을 만들어주는, 각자 개인에게 힐링 습관을 만들어주는, 형성하는 이 강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 강연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초기에는 강연이 매우 좋은,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강연 맞습니다. 특히 힐링 강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 강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힐링 강연을 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매우 좋지만 한 번, 두 번,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 임직원들 복지를 위하고 자기 자신들의 목적, 즉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의 목적, 임직원들이 힐링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힐링 습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직원들한테 복지로는 이만한 복지가 없습니다. 왜? 힐링 습관이 이 기업, 단체, 기관의 임직원으로서만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스트레스, 상처를 자기 스스로가 힐링을 하고 있는데. 또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기관에서 개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 됐던 모임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힐링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도 편안함과 행복함을 향해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습관을 형성하는 건 최고의 복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모릅니다. 이 과정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됐던 단체가 됐던 기관에서 강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로 하는 석학들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뭐 전문가들 뭐 기타 등 당연한 겁니다. 이 지식은. 그런데 이 힐링을 하는데 뭘 하냐? 자격 따지고 학력 따지고 뭐 따지고 이 힐링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회피하려고. 자기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임직원을 위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격 기타 등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힐링을 하면 초기에 힐링을 하는 거냐? 힐링 습관을 형성을 하는 거냐? 최소한 이거는 봐야 돼요. 어떻게 힐링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그걸 모른 채 강연이 진행되면 기업 강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로 갑니까? 인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목적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임직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 강연을 주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가 일어나게 돼버려요. 이게 힐링 강연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맹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느 회사를 다니든 어느 회사를 경영을 하든 아니면 단체나 기관에 관련돼서 근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힐링과 힐링 습관에 관련되는, 그래서 이 강연이 힐링을 하는 강연인지 아니면은 힐링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에 도입이 된 건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힐링 습관이 없는 힐링 강연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 단체,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조직원들은,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뭘 배웁니까? 문제를 유발하는, 그래서 제거의 습관과 관심 또는 의존의 습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자기의 몸과 마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다 가치를 가지고서 이용하게 되는, 왜? 나 좋으려고만 하니까. 타인은 배려심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힐링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나 좋으려고, 나만 좋고, 그럼 범죄자랑 다를 게 없잖아요. 범죄 왜 저지릅니까? 자기 좋으려고 저지른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원의 강연에서 힐링 강연과 이 힐링 습관을 형성하는 이 과정이 엄청난 차이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최소한 내가 경영자로서 또는 인사 담당자로서 또는 임직원으로서 간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강연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힐링과 힐링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최소한 알고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